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활력이 넘치는 항산화 에너지. 옆에 있는 화면 이쁘게 사진이 있는 갈이, 마늘이 들어간 저희 갈이 제품입니다. 갈이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보다 좀 디테일하게 내가 갈이를 그냥 마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마늘이 좋다. 우리 소비자들 마늘 좋은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마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하승민 교수님처럼 조금 내용이 심도 있는 내용들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공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보다는 오늘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다들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리 제품은요. 네, 일단은 다들 아실 거예요. 마늘에는 고유 물질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향을 느끼면서 먹는 그 고유 물질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썰파이드라는 고유 물질이 있습니다. 고기 먹을 때 구워 먹거나 그냥 먹거나 이럴 때는 그냥 쟤는 썰파이드만 먹는 거예요. 썰파이드, 고유 물질, 향을 느끼면서 향 나잖아요. 그게 썰파이드예요. 근데 마늘을 빻아서 생긴 즙에 있는 그 효소를 알리나이드라고 합니다. 어렵죠? 썰파이드와 알리나이드 이 두 개만 오늘 아시면 돼요. 썰파이드는 그냥 향을 느끼면서 먹는 고유의 물질이고 마늘을 빻아서 나온 그 생긴 즙은 알리나이드의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썰파이드와 알리나이드 효소가 만나는 것이 효능이 최고인 거죠.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 썰파이드와 알리나이드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알리나이드는 효소가 즙으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코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대로 코팅. 그래서 코팅이 안 된 액체 형태의 섭취는 큰 의미가 없어요. 시중에 보면 마늘즙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부분 썰파이드만 섭취하시는 거예요. 알리나이드는 나와서 그대로 코팅을 하는 정제로 된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늘은 액체 상태가 아니고요. 정제로 된 환으로 코팅되어야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뭐가 만나냐? 썰파이드와 알리나이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효능이 좋은 거예요. 저희 가리 제품 상단에 보시면 화면에 있죠. 이렇게 마늘 모양으로 해서 정제되게 돼 있죠. 저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냥 액체 상태로 드시는 거는 썰파이드만 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이 썰파이드와 알리나이드 효소가 만나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가리 제품의 이 효능이겠죠. 그 효능이 냄새로 이어지는 썰파이드와 그리고 즙으로 만들어진 알리나이드가 서로 만나서 그게 어떤 효소가 이게 만나서 효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알리신, 다이알린 다이설파이드, 스코르디딘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 가리 제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요소들인데 오늘은요, 이 세 가지 중에 딱 하나만 배워볼게요. 왜냐하면 하나만 알아도 정말로 저희가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알리신에 대해서 다들 아시죠? 알리신. 그런데 이 알리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드리겠습니다. 이 썰파이드와 알리나이드가 효소가 만나서 생기는 그 효능이 바로 이 알리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가리를 얘기하실 때 마늘이 좋아요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 마늘로 인해서 썰파이드와 알리나이드 까먹으셔도 알리신만 얘기하셔도 되게 유익하고 정보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리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두 가지는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신. GMP, 우수의학 제조 기준 다들 아시죠? GMP 전당 1호인 페니실린이 뭐죠? 항생제입니다. 이 항생제보다 살균 효과, 항생 효과가 몇 배? 4배 아니고요. 44배, 44배 더 강합니다. 자, 이거를 설명해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저 이거 갑자기 순간 떠올렸는데 옛날에 어르신들 몸이 아프거나 몸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고름이 생기거나 하면 동물이나 이런 것들에게 마늘을 빻아가지고 동물 몸에다 붙여가지고 그게 바로 붕대를 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마늘이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옛 조상님들도 그거 아시는 거죠. 그만큼 이 마늘이 항생 효과가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이 페니실린보다 44배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그 항생 효과가 좋다. 자, 여러분 알리신이 항생 살균 효과가 좋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리를 전달하실 때 되게 유익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자, 어떤 효과? 항생 효과가, 살균 효과가 페니실린보다 44배 좋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리신. 항생 효과가 좋다고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어떤 역할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염증 제거에 탁월합니다. 몸 내부에요. 염증이 엄청 많아요. 건강한 사람도 염증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 제거에 효과가 굿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에서 나가면 어떤 것이 있느냐? 헬리코박터균까지 3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내가 가리를 먹었다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리를 먹었다거나 아니면 가리 영양제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헬리코박터균까지 3회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먹고 나서 3주, 6주, 심지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6개월 정도 장기간으로 복용했을 때는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 사업 시작하고 가리를 한 2년 동안, 3년 동안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심지어 헬리코박터균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헬리코박터균은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을 일으킬 수 있죠. 자, 근데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헬리코박터균을요,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한 항생제를 줍니다. 예, 근데 그걸 일주일 동안 먹으면요, 머리가 어지럽고 되게 힘들어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끝이 아니죠. 자, 없앴어요. 헬리코박터균 없앴죠. 그런데 저희 나라 어때요? 국을 누구랑 같이 먹죠? 사람들끼리 다 푹푹 숟가락 다 넣고 먹죠. 그리고 뭐 옛날에는 안 그렇지만 뭐라도 먹으면 서로 이렇게 침이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없앴어. 나는 헬리코박터균은 없앴어.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이 또 올 수 있죠. 제 나라 습성상 그렇죠. 그러면 나는 또 헬리코박터균이 생길 수 있죠. 자, 생길 수 있는 과정 속에 혹시나 이 염증적에 탁월한 가리를 계속 드신다고 하시면 그만큼 저희가 없애가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염증 효과의 굿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리를 아침, 저녁 2알씩 복용하고 3주가 지났다. 3주가 지났다. 가정하는 거예요. 3주가 지났을 때. 왜냐하면 3주 정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제가 보기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력한 살균력으로 모든 염증성 질환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개선이 된다가 아니고요.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론병이나 이런 거 되게 다발성 염증 질환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크론병이 있거나 하신 분들한테 마늘이 들어간 알리신이 들어간 성분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변에 혹시나 크론병이나 아니면 다발성 염증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가리를 설명하시면서 이 염증에 완화를 해준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아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알리신이 면역력을 증가한다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시죠. 대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준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 면역력 증가는 마늘이 면역력 증가에 좋다.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파나온소네제라고 해서 이런 효소가 있어요. 근데 이게 HDL, 저희 HDL, LDL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HDL과 LDL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이 파나온소나제인데 콜레스테롤 산화로 하루에 대부분 우리나라는 한 60명 정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58명 정도는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나온소나제의 그 수치가 60이 안 되면 콜레스테롤이죠. 수치가 60이 안 되면 생명에 큰 지장이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심장 있잖아요. 심장이나 이렇게 우리가 근육이나 이런 거를 다 움직이기 위해서 심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심장을 지키는 군사가 한 60명 있는 거예요. 60명. 기본적으로 60명 있어야 돼. 그런데 그 60명이 안 되고 58명이나 54명이나 40명밖에 안 돼. 그럼 수치가 부족하죠. 그러면 HDL을 어떻게 해서 빵 내려가겠죠. 그러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HDL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조절을 하는 기능을 누가 한다? 알리신이 하는 거예요. 이 알리신이 그거를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파나온소나제 효소가 많이 활성화되고 이 수치가 60까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신이 나오는 가리에 들어가 있는 알리신이 설파이드와 만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암의 50%를 낮춘다.
이거는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초반에 헬리코박터균으로부터 저희가 마셜 박사가 1988년도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라는 것에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쉽게 그냥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는데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원인이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국을 같이 먹는 습관. 그래서 우리나라에 10명 중 9명, 8명은요. 내가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서 그것을 없앴더라도 다시 생길 확률이 8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위암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1위. 지금은 대장암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위암이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이렇게 강력한 항생제가 나와서 일주일 동안 먹어봤자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균을 비활성화시키는 비타민 C가 있고요. 비활성화시키는 영양소는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가 있어요. 자, 헬리코박터균을 비활성화시켜주는 거는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이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염증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살균하는 기능은 누구한테 있다? 알리신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활성화시켜주는 비타민 C와 그 다음에 살균을 해주는 알리신이 들어있는 가리, 저희는 아세로라 C와 가리를 같이 먹게 되면 그만큼 저희가 건강하게, 저희는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속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방지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암도 저희 알리신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대장암이나 결장암의 30%를 낮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에 지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장은요 구부러진 곳이에요. S결장. S결장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변이나 염증들은요 S결장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이게 되는데 이 S결장에 모여가지고 이것들이 제대로 빠지지 않으면 S결장에서 그대로 고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대장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S결장암이 될 수도 있고 대장암도 종류가 많습니다. S결장암도 있고 직장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확인해보면 전체적으로 총괄은 S결장이나 대장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S결장이 있는데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논문에 나왔어요. 결장에 변이 고여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부패된 곳을 살균해준다. 이런 역할까지 누가 해주냐? 근데 마늘이 하는 거죠. 자, 마늘은 잘 보세요, 여러분. 먹고요. 먹었어요. 저희가 가리를 하나 먹었어요. 가리를 하나 먹었는데 어떻게 되냐? 위부터 시작을 해서요. 몸에 전체적으로 시작을 해서요. 대장까지 해서요.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장까지 다 나오는 동안 모든 과정을 다 역할을 다 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먹었을 때 입에 있는 염증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었을 때는 입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대장까지 나오는 모든 인체의 흐름을 이 알리신이 그만큼 역할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리 중에서 이 나오는 설파이드와 알리나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 두 개의 효소가 만나서 알리신이라는 효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효능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에 되게 좋다는 거. 면역력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암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다 염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낮춰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설파이드와 알리나이드보다 이게 두 말은 좀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가리에 들어있는 이 알리신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고 알리신은 되게 다들 알거든요. 그런데 마늘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마늘에 들어가 있는 알리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에 있는 양정균 교수님도 삼성병원에 계시는데 이런 알리신이 대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유방에 있는 암세포도 억제할 만큼 염증성 질환에 되게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10분 암기 실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